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전략에는 변지환 와우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수요일에 모셨을 때 시장이 좀 내려앉아서 네. 그때 저희가 좀 멘탈을 다잡아야 할 때마다 파트너님을 모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하나의 음봉일 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밤의 하락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 하락폭 자체는 이제 그 이틀 전에 나왔던 그 하락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시간 내에서 기록했었던 저점 부근까지 온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전일에 어떤 그날의 큰 폭 하락세를 딛고 어저께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반등세를 줬었습니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쳤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기업들의 뭐 대량 해고 소식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뭐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그 애플과 구글을 제외하고 네. 이제 M7 기업들 대형 기술주들이 역시 오늘도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제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심리가 변한 부분들. 그래서 메타를 기점으로 해서 호재도 좀 악재로 해석을 하고 악재는 좀 더 큰 악재로 해석 하는 그래서 이제 차익 매물의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시장 심리가 변했다는 것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어제가 아니었나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FOMC 이전까지는 사실 네. 그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증시를 강하게 끌고 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쵸. 19일 실적 뭐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가격대로 보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800선까지는 언제든지 맞아요. 내려올 수 있고 그쵸. 22,600선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하단에 대한 리테스트 금지 왜냐하면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최근에 이 올해 들었던 이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보셨다가 보수적인 분들은 현금 확보를 지금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장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좀 보신 다음에 그 이후에 확인하고 이제 진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모든 걸 호재처럼 받아들이는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심리가 변한 것 같다. 지금 시장에 대한 진단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 지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주가 지수 흐름 지금 잠시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서머타임 해제되고 나서는 이제 1시간 늦게 선물 시장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8시부터 출발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선물은 소폭의 오름세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나스닥이 0.3% 오름세 선물 시장에서 주가지수 선물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좀 실적 발표 이 시기는 좀 변동성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지난주부터 계속 또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의 이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에 항상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렌이라는 종목 참 요즘 관심이 뜨거운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꿈틀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실적을 좀 살펴보면 당분기 이제 매출은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습니다. 물론 에비타 부분이 조금 하회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클라우드 그 연간 반본 매출을 이제 5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이 부분이 이제 34억 달러로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가이던스 전망을 내줬고요. 근데 이제 실적 자체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어저께 정규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맞아요. 했거든요. 12% 빠졌죠. 네, 기술 AI 관련 엮이면서 12% 하락했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어떤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 내외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 심리를 좀 여실히 반영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네. 시장 심리가 지금은 압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살아나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좀 현실 가능한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에 다시 수급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아이렌에 대해서도 매수 진입 타이밍 자체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후에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많이 빠졌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덜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렇게 네.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75% 지지로 이제 통과가 됐었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이제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거의 옵티머스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한 포부. 네, 그래서 찬성표를 던져진 주주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자정까지는 테슬라 주주였습니다. 네, 주주였다가 어제까지요? 어제 자정까지 아,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던졌거든요. 아, 네. 이유는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은 어제 장 초반 시장 흐름을 좀 오늘은 좀 크게 밀릴 수 있다, 좀 느낌이 쎄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팔고 이제 인버스로 저는 갈아탔는데 어, 이유는 이제 이번 보상안 관련 주주총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사실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럴 만한 것들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50대 50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 뭐 큰 이변이 없으면 보상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근데 보통 이런 이벤트에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그 먼저 선 반영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릅니다. 네. 네,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당일날 통과가 되면 되려 차익 매물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쵸. 거기서 이제 소폭 오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테슬라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 전날 그저께 이제 4% 상승 마감했을 때도 장중에 제가 테슬라 새벽까지 앉아면서 봤는데 장 초반에는 사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 후반에 이제 반도체 그 기술주도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사실 어거지로 4%를 맞춰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든 답은 시장에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번 보상 패키지 관련해서는 어쩌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서프라이즈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워낙 또 그 목표치 자체가 그러니까 파격적이고 이슈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목표치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들이거든요. 너무 높다. 네, 그래서 뭐 그 수치 그것을 달성하기 전에 머스크가 살아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영자와 어떤 이런 기업의 그 이해관계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 동일시되었고 어떤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이런 보상 패키지가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시장 심리도 안 좋기 때문에 그쵸. 예, 네. 이런 부분은 쉽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가장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네. 지금 테슬라의 방향성에 대한 좀 진단을 해 주셨고,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잠시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잠시 오르다가 지금은 그냥 보합권의 흐름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시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시장 좀 더 크게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정책에 대한 적법성 논란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시장에 좀 또 한 번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좀 시간 끌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법원 관련한 것도 그렇고 사실 연준 의원들 발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이번 주는 비둘기파 위원들이 좀 많이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했었습니다만 해맥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라든지 아니면 뭐 이 그 굴수비 여는 네. 총재 마이클 바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갔거든요. 그쵸. 그래서 물론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스티브 미란 같은 이런 비둘기파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매파 의원들의 발언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거는 정부 이 지표의 부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도 FOMC에서 얘기했다시피 실물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네.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이 좀 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일단 조속히 해지가 돼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다음 주 내로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용시장 자체는 사실 네. 정부 지표가 없긴 하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 해제 이후에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지표들,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정부 지표들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 관련한 것도 사실 당초 예상은 대법원 자체가 좀 친트럼프 이 보수 성향을 인사들이 좀 있어서.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무스하게 좀 넘어가지 않겠냐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도 또 다 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트럼프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 그다음에 책임론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1기 내각 때와 비교했을 때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지지율 상황,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화면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기조 이어지고 있다. 고용 둔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간밤에 이 발표된 미국의 해고 발표 건수 15만 건 좀 넘어서는 역대급 수치다. 고용 둔화를 넘어서서 고용 막 쇼크, 충격 이 정도로까지 진단될 가능성은 그 정도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사실 네. 이 어제 발표했던 챌린저 보고서는 사실은 저는 예전에 거들떠도 보지도 않던 지표였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민간 지표고 그쵸. 그다음에 워낙 변동성이 크고 정확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변동성이 크고 네. 정확도가 근데 떨어진다. 이제 워낙 시기가 지금 시기인 만큼 볼게 시장에서는 없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일단 10월까지 누적으로 약 110만 건,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최고. 그래서 여기에 신규 채용 계획도 전년 대비 뭐 35%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어제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왜 그럼 해고를 많이 하고 채용 계획도 무르고 있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관세 영향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 이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의 어떤 기업들의 감축 원인은 시장이나 어떤 경제 상황, 매크로 변수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감원의 주 원인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10월 들어서 비용 증가와 함께 AI가 주 원인이었다. 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 그 빅테크 기술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그와 동시에 고용 시장은 위축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이제 현재의 상황을 좀 들어맞죠.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을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의 어떤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향후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언제나 제대로 한번 털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큰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AI가 얼마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그러면 진짜 이제 그 AI를 이끄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 남으면서 효율성을 높여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기업에 있어서도 지금 AI 관련된 키워드들을 가져가는 빅테크들만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했는데 그 밖에 지금 중소기업들의 시장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러셀 3000지수 안에서 이른바 좀 좀비 기업이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일단 이 좀비 기업이 뭔가요? 좀비 기업이라고 네. 하면은 지금 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화면 보시면 일단 이 표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이제 5월 중순까지 러셀 3000 기업 중에 그 이자 비용이 그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의 개수를 나타낸 표거든요.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이 부채 상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네, 그래서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큰. 그래서 그러네요. 월급 받으면 그거 이제 이자 갚는데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뎁트 페이먼트를 커버할 수 없다 이런 그러면서 한 설명인가요? 달 어떤 이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아하.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당연히 미국의 현재 그 고금리 환경이 장기간 지속된 데에 따른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된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우리 정크본드라고 하죠. 정크본드. 예,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부도율이 상승하고 네. 그 상승한 부도율이 이제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조금 커질 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 이런 좀비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장의 자본이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투자가 위축되면 또 이것이 또 성장률 둔화로 나타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간 돈이 밑빠진 독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돈이 도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계속 이 녀석들한테 질질질 있기 새는 때문에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스럽고,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최근에 어떤 시장 트렌드죠. 빅테크들한테 자금이 쏠리는. 그렇죠. 그래서 기술주 특히 빅테크들은 현금 흐름이 견조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부채 비율도 적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 금리 환경 변수에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체력들이 있는데, 이런 좀비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시장의 수급 자체가 더욱 더 또 빅테크 쪽으로 쏠리면서 시장이 불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였나요? 이번 주도 그렇고 기술주 쏠림 현상에 대한 좀 진단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요, 파트너님, 사실 저는 좀 심플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은 이제 중소형주의 시대도 오는 건가? 일단 기다리면 되겠지? 이 마음도 조금 있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주로 생각했던 성장주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걸까요? 그렇게까지는 연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래요? 성장주 자체도 금리가 이 밸류 평가를 할 때 금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보다는 당장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왜 저번에 9월 FOMC 이후에 네. 러셀이 가장 많이 올랐었고, 그랬었죠. 10월 FOMC 이후에는 또 러셀이 가장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중소형주가 될 것이고, 성장주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되면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도 좋죠. 근데,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네, 좋다고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채팅창에 파트너님 정말 단호하시다고 오늘 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셔서 저희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파트너님이 딱 명확하게 코멘트를 주실 때 오히려 이번 주와 같은 시장 요동치는 마음을 좀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자꾸 기술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이 딜러로 거래를 많이 했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하락이 나왔었고 그거를 되돌리는 반등세가 나왔었고, 그쵸? 어제는 그 반등세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시간에서 기록했던 저점까지 깨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사실 음봉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왜냐하면 당장에 뭔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만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죠. 시장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스닥 지수 22,800 그 언더까지 보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현금 확보, 인버스를 진입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현금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해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오늘까지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셧다운 해제가 가장 첫 번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이 지금 22,800선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저희 방송에서 또 거듭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주에 셧다운 해제가 되고 또 주 후반에 파트너님 모셔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가 수요일 방송 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에 최근에 천연가스로 수익도 많이 보셨다 이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그러면
아니면 저희가 또 좀 힌트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 없을까요? 뭐 큰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보유 기간 대비 좀 그래도 짭짤했었는데요. 겸손하시네요. 근데 네. 이제, 예, 이 지금 워낙에 AI라든지 이런 반도체라든지 트렌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다른 섹터는 사실은 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 계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찾아보면 에너지라든지 통화라든지 이런 시장에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들 일환으로서 이제 천연가스를 이번에 좀 같이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천연가스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그 하락폭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공급 사이드에서 보면 작년에 유럽하고 미국하고 전부 겨울에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사실 굉장히 그랬죠. 많이 네. 남았었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제조업 경기도가 둔화되면서 뭐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어떤 산업용 이 가스 수요가 높았던 이 지역들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면서 이 수요 사이드에서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둔화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사실 차트상으로도 6월부터는 더 이상 신저가를 갱신하지 않고 흐름을 멈추고 이제 좀 그 수렴 구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0일이었던 것 같은데 10월 20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번 겨울 북반구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 한파가 예상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네. 그때 8%인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좀 포착하고 그 뒤에 이제 오. 늘릴 때 네. 들어가서 이제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와, 정말 다 말씀해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산을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공략해봐야 됐던 게 이제 오일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네. 방송에서도 아무도 안 볼 때 보자고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가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지금 10월 달부터 급등세를 나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내년에 오일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늘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너무 이 주식장이긴 합니다만 너무 거기에 이제 쏠려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분산 차원에서 이런 어떤 다른 섹터, 에너지라든지 통화 오. 이런 곳에 조금 좀 관심을 돌려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확실히 좀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가, 이 오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변지환 파트너 유가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저희 방송 출연분 영상도 뜨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 전략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그 와우 글로벌과 함께 지금 서비스를 런칭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 제가 거짓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투명하게. 얘기하는 건 정말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다 오픈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시점이라든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얼마나 이 흔들리는 심리를 딱 잡아주는 단호한 전략 그리고 정말 투명하게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점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02-3490-5049로 전화 주시면 변지환 파트너의 보다 세부적인 전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저희 다음 주에 셧다운 해제와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